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하고 신천지 신앙과 탈퇴 과정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저는 그 신천지를 91년에 들어가가지고 2011년 7월 23일에 제명돼서 지금 신학을 하고 있는데, 신천지를 나와서 유일한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어떤 의도로 이름을 유일한으로 개명했습니다. 그리고 신천지 신앙은 약 20년 정도 했습니다. 그 제명된 사유는 강주 베드로 지파의 중진 10여 명 센터 원장과 강사들과 함께 지파장 재정비리와 여자 문제, 그 다음에 기획부동산, 그 다음에 아전 인수격, 성경 해석, 이제 이런 어떤 총체적인 부패와 타락을 성경대로 이만희 총회장에게 바로잡아 주라 했으나, 이만희 총회장이 오히려 지파장을 옹호하고 본인을 제명하고 나머지 개혁 인원들을 근신한 내용이죠. 저희가 배울 때는 목사님이 제명된 게 아니라 스스로 탈퇴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뭐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탈퇴 과정이 혹시 쉬우셨나요? 탈퇴 과정은 아까도 말했지만 강주 베드로 지파의 그 백악관 매입 비리 사건을 계기로 해서 지파장의 재정비리나 여자 문제, 기획부동산, 이런 어떤 총체적인 부패 타락을 센터 원장들과 강사들 같이 성경대로 바로잡고자 했습니다. 그 이유는 말 그대로 순교의 영이 신천지에 오려면 순교의 영처럼 어떤 깨끗해야 되는데, 너무나 지저분하고 내 자신이 순교의 영이라 할지라도 오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만희 총회장한테 이것을 성경대로 바로잡아 달라고 한 거죠. 근데 문제는 성경대로 바로잡아 달라는 본인과 센터원장 강사들은 제명하고 근신시켰고, 지파장은 말 그대로 감싸줬다는 거예요. 제가 없이. 이제 거기서 충격을 먹었죠. 왜 그러냐면 20년 동안 신앙은 그 상태에서 얼마나 미련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성경대로 출연했던 구원자에게 성경대로 해달라고 했더니 그 요구를 한 사람을 제명하고 죄를 지은 사람을 오히려 감싸는데 여기서 충격을 먹었어요. 그래서 다시 종교 세계 관심사라 발전사 이런 어떤 책들을 통해서 신천지에 대해서 내가 다시 객관적으로 알아봐야 되겠다 하는 어떤 계기를 갖고 이제 그 사건을 통해서 정독을 하고 논리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된 겁니다. 당시에는 신천지가 참이라고 믿으셨던 거군요. 그렇죠. 개혁 활동 하신 분이 제명 통보를 정식으로 받으셨나요? 그렇죠. 그 당시에 2011년 7월 23일 날에 제명이라는 또 공문을 내려가지고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강사가 부산에서 여자 문제로 말이 많았던 저 강사가 성령 해방죄다 하고 누구든지 이 유일한 씨에게 가까이 하거나 연락하면 제명한다. 동일한 죄로 제명한다. 뭐 이렇게 하고 끝냈습니다. 근데 왜 성령 해방죄인지는 설명을 하지 않고 그대로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대부분 교인들이 제가 무엇 때문에 제명된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제 제명 사실을 얘기를 하지 않았죠. 얘기를 꺼내지를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얘기를 꺼내면 그 제명 사유가 지파장의 어떤 재정비리나 여자 문제, 기획부동산 이런 걸 통해서 개혁하다가 제명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런 말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신천지에서 제가 이제 계속 신천지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알고 신천지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알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되다 보니까 저를 우리에서 나간 자, 우리에게서 나간 적그리스도라고 매도하고 유뱀이다 이렇게 매도하는 과정에서 세상 욕심에 이제 스스로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또 한 가지는 백악관 매입비리인데 제가 그 당시에 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서 백악관 매입하는 데 있어서 너무 과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백악관도 보통 상식으로 하면 매매가보다 싸게 살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보통 상식이거든요. 근데
이모 강사나 모 집사는 21억의 입금가가 나와 있는 매매가가 나와 있는데 그것을 약 24억 가까이 줘도 싸게 사는 것이다 하고 돈을 몇 억 더 줘도 괜찮다. 이런 어떤 그 증언을 확보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예. 저희가 물건을 살 때 부동산 보면 예. 매매가 얼마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이 21억이었다는 말씀이시죠? 이제 부동산은 뭐 매매가가 표기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매도자 마음이죠. 근데 매도자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21억의 계약을 매매가를 체결하면 거기서 이제 법정 수수료가 나갑니다. 그런 것이 있고 아니면 매도자가 우리 손에 21억 입금해주고 수수료는 플러스 알파에서 먹어라 이런 어떤 그 조건을 내걸어요. 21억만 받으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죠. 그래서 나머지를 붙여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동산을 그러면 주인에게 판매를 그러니까 부동산 매각을 위탁받아서 신천지에 판 게 되는 거네요? 중개업자 역할을 한 거죠. 그 관련된 그 모 강사하고 집사가 내부인이요? 예, 그러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백악관 예식장을 팔고 싶은 사람은 자기는 21억만 현금으로 받으면 되니 21억을 추가된 금액은 너희 알아서 하고 나에게는 21억만 주면 된다. 이렇게 네. 매매 조건을 걸었다는 것이네요. 그렇죠. 추가된 것은 수수료로 몇 억이 됐든 인정을 해주마. 그러면 예를 들어서 21억이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알게 돼가지고 내가 알게 돼가지고 이의를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22억 5천에 1억 5천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1억 5천이 리베이트가 나는 생성된 걸로 보죠. 그러면 1억 5천이 수수료로 이제 리베이트로 들어가는 거죠. 다시 되돌려 주는 거죠. 중개인들한테. 그렇군요. 그러면 방금 이야기하셨던 그 백악관 예식장 건 말고 혹시 그 지재석 집화장에 대한 비리 문제는 또 추가로 확인하신 게 있으십니까? 아니 이제 백악관에서 이제 신천지에서 저에 대해서 적그리스도라고 매도할 때 하는 얘기가 그 예방교육 이식과라고 하는데 거기서 그런 것을 봤어요. 유일한 이는 백악관 매입 수수료를 못 받아서 억하심정으로 그런다. 그럼 수수료를 받은 것은 정상이고 못 받은 것은 억하심정이라는 것인가요? 이제 억하심정으로 신천지를 방해하고 역사한다. 이제 여러코 그 교육을 시켰고 실제로 유일한 이를 배제함으로 말미암아 더 싸게 샀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상식 이하의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말 그대로 21억보다 더 싸게 사야 정상적인 생각인데 21억에 나온 것을 22억 5천 주고 계약한 것이 1억 5천이나 더 주고 계약한 것이 싸게 산 것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 그 신천지인들도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21억짜리를 22억 5천에 주고 사면 내가 끼어가지고 더 싸게 산 거예요? 내가 끼었으면은 예를 들어서 나도 처음에는 모 집사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 부동산 여기 중개를 하면 지교에 중개를 하면 법정 수수료는 받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총회장님한테 큰일 난다. 우리가 수수료 받으면 네가 수수료 받으려고 건설 부장하냐? 이렇게 나무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교회를 한 그 3년 정도 쉬다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봉사하는 어떤 심정으로 좋다. 그러면 내가 무료로 봉사하겠다. 그 대신 매매가까지 깎아버리자. 깎아서 될 수 있으면 싸게 사자. 이렇게 했던 것이 그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하 수수료도 이놈하고 일했을 때는 못 받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가? 나를 배제시키고 백악관도 내가 이제 소개했어요. 자기들은 이제 다른 루트로 다시 그 물건을 접했지만 그래서 나를 배제시키고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이거 매매가를 깎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24억까지도 좋다. 이렇게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자기들 수수료를 몇 억씩 챙기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내가 그것을 이의제기를 했어요. 아니 21억짜리를 나온 것을
지금 다른 데서 깎고 있는데 그걸 딱 깎을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매덕을 더 줄 생각을 하냐, 이렇게 이의를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2억 5천에 계약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비정상적인 계약이고 자기들 수수료를 매도인하고 짜고 임의로 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이런 어떤 증거들은 고소고발 과정에서 다 검찰청에 다 한 번씩 검증받았던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백악관 예식장이 매매가가 21억이라는 금액이었다는 것을 알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증거도 있고 많은 부동산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백악관이 나는 매입을 반대했었지만 왜 그러냐면 외지고 잘 안 팔려요. 그리고 평수도 적가나고, 그리고 같은 그 시대에 지금 그 광천동에 백악관 2배의 크기가 같은 20억대에 나왔어요. 그러면 거기는 주차장 부지도 없고 한 층당 149평의 5층이에요. 주차장 부지도 없고. 그러면 광천동 쪽에 농성동의 웨딩홀인데 주차장 부지도 있고 한 층당 149평의 2배 가까이 된 290평 300평 가까이 되죠. 그럼 더블이잖아요. 그게 5층짜리가 있어요. 웨딩홀이. 그것을 같은 가격이면 20억대면 광천동을 사겠어요? 송화동을 사겠어요? 광천동을 사야 정상이죠. 광천동을 사야 되죠. 근데 광천동은 그때 경매로 나와가지고 매매가가 노출이 되고 이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수수료 작업을.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것을 핑계를 뭐 주차장이 없다, 뭐 없다,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가지고 지금 백악관 예식장을 매입하게 된 겁니다.